안녕하세요. 식물가게 푸르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1월에 여러분들의 그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분재 전문가 8주 과정을 4기를 모집을 하게 됐습니다. 주말반, 주중반 다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 아니라 훨씬 더 분재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식물 가게나 꽃집을 하시는 그런 사업자분들한테도 사업자 과정을 또 오픈을 4주 과정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중에서도 식물을 좀 한번 또 판매하는데 분재도 전문적으로 좀 판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A부터 Z까지 노하우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뭐죠?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이 소사나무에 대해서 알아볼 소사나무, 건데요. 예.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네. 분재 수종 중에 하나인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다 키울 수 있는 수종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사나무를 키우다 잘못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소사나무 수영 잡는 법이 제일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수영 잡는 법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모양목부터 뭐 무늬목, 현해, 사간 많이 있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줄기의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을 해서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모양목으로 보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모양목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네, 소사나무는 보통 봤을 때 뭐 눈속기나 뭐 잎 자르기, 그렇죠. 잎 따기, 예. 뭐 가지치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다루게 되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많은 방법 중에서 제일 특별하게 해야 할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해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래서 봄에 이 새순이 자랄 때 그 눈속기라든지 네. 그다음에 잎을 자른다든지 또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안쪽에 있는 눈을 2배, 3배로 늘림으로써 이 가지박기를 통해서 이제 완성도를 높여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같이 겨울철 휴면기 때 또 따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해 줄 방법이 그렇죠.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비슷한 네. 소재를 하나 가져오기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그 소재가 일단 어느 사람의 손길이 안 닿기 때문에 되게 거칠게 자랐다는 표현, 네. 자기 멋대로 자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인 수형 교정을 통해서 봄철에 예쁘게 자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간단한 철사거리를 통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일지인데 일지가 살짝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옆으로 뻗는 가지는 너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살짝 수영 규정을 통해서 옆으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너무 또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요것도 좀 밑으로 내려주고 이런 작업들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할게요. 철사는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45도 각도로 옆에 가지를 위시로 해서 이렇게 감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교정을 할 때 가까운 가지끼리 묶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고 예, 이렇게 한 단계 텀을 두는 이유는 요 철사가 너무 가까운 가지끼리 감으면은 이렇게 곡을 넣었을 때 이게 지탱이 안 되고 흔들리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조금 몇 바퀴 돌리는 그런 형태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전체 줄기가 이 가지의 크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이 위에 거는 희생제라고 봐서 수심을 교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위쪽으로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이제 정면으로 제가 좀 세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처음 그 수영 잡기 전 모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인 그 밸런스가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사나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체적인 비례와 균형, 어울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고, 그 다음에 여기 1지, 2지, 3지, 뒤까지, 앞까지 이 전체가 하나의 부등변 삼각형이 될 때 가장 안정적인 느낌이 나고 예쁜 모습의 소사나무 수영이 나옵니다. 그럼 분갈이 같은 시기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분갈이 같은 경우는 새순이 나오기 직전,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3월 초에서 3월 하순 정도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때가 뿌리를 움직일 때입니다. 그런데 막 지금 하고 싶으면 어떨까요? 지금 하고 싶다면 해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다면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자른 뿌리가 얼 수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한 나무는 반드시 최저 기온이 영상인 그런 상태로 유지시켜주는 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 이후에 철저한 관리가 동반돼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저희 푸르다에는 다양한 수영의 소사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실생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모양목이고요. 모양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이 전체 높이의 3분의 1 지점에서 일지가 나와 있고 2지, 뒤까지, 옆까지, 앞까지, 수심까지 밸런스도 부등변 삼각형이 쫙 맞았고 가장 기본이 잘 된 나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큰 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또 작은 나무만 가지고 하니까 직접 배양을 하신 건가요? 예, 제가 이제 배양을 계속 하고 있고 아직 뭐 완성은 아니죠. 준 완성까지는 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랑 다른 건 거의 자연목에 가깝습니다. 이 나무의 장점 같은 경우는 수피의 고태미가 상당합니다. 보시면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그 부등변 삼각형의 어떤 틀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일지가 되게 매력 포인트로 힘차게 옆으로 뻗어 있다. 이 근장부가 거의 한 20cm 정도 가깝게 되는데도 이 수고를 보면은 거의 40cm밖에 안 돼요. 근장이 큰데 키가 작은 나무면서 가늘어짐이 급격하게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소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근장은 연근형 소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지금 다른 나무에서는 흔치 않은데 소사나무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수영이 많이 나오는데요. 소사나무 같은 경우는 바위 틈이나 절벽이나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줄기가 이렇게 뉘어서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다시 줄기가 솟는 그런 형태의 나무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연근형 소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소재들은 되게 좀 귀하면서도 자연에서도 좀 찾기 힘든 그런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연근형의 포인트는 어울림이 있어야 되고 각 가지 굵기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나무가 예뻐 보인다라고 하면은 가지 줄기들의 굵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 가운데 딱 버티고 있고 그 옆에 엄마가 서 있고요. 큰아들, 큰딸, 작은아들, 막내 아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울림이 있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아서 어울림을 만드는 그런 느낌의 나무를 만들었을 때 아름답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배양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목에서는 이 줄기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쌍간 이상의 다간의 형태에서는 줄기의 어울림. 예를 들어서 쌍간이 있는데 둘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둘이 싸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같이 이렇게 교감을 가지는 느낌. 연근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심 줄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해가는 이런 느낌의 나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그죠? 나무들도 보면 서로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소재인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보면 소사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장가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장가지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지. 예, 장가지를 많이 받는 방법은 어차피 성장으로 보면은 봄철에 70%를 성장하고 그 외 시간에 30%를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작업은 봄철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눈이 4월 초에 순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순이 되면서 잎이 5가지나 6개 정도의 순이 나옵니다.
그때 그게 또 다시 가지가 되는 그런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잎자르기나 가지치기를 통해서 새순을 유도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은 가지가 4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요게 내년 봄 되면은 3배 정도, 한 12개 정도의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 포인트를 계속해서 잘 찝어서 적기 필행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작업을 꼭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소재는 약간 주먹 형태 같은 묵직한 느낌이 드는 소재인데요. 예,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힘든 그런 형태죠. 그래서 아까 연근은 이제 뿌리가 옆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가지들이 솟은 거라 그러면 다간 같은 경우는 한 몸통에서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간에서의 또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보시면은 딱 느끼실 수 있죠. 이 주간이 항상 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나머지 가지들은 이 주간을 따라서 비슷한 형태로다가 뻗쳐 나가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간이나 쌍간 이상의 소재를 한번 배양을 할 계획이 계시다면 그때는 줄기의 그 어떤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가지들 간의 어울림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 그 포인트를 생각하시는 게 가장 배양에서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지가 형하고 싸우겠다고 이렇게 올라갔을 경우 바로 뭔가가 이상하고 어색하다, 콩가루 지방 같다라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럼 소서나무는 이렇게 장가지 받는 거는 아까 쉽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굵은 가지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굵은 가지를 받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하고 세월을 먹어야지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재인들은 시간을 돈으로 산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 개인이 키우려면 거의 20, 30년을 키워야지 이 느낌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은 제가 취득을 하는 거다.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분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예, 매력이 있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진 건 잘 망가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이렇게 분재 따로 관리법 같은 거 있을까요? 저희가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관리법 같은 거. 겨울에는 얘네들이 잠을 잘까요? 아니면 활동을 할까요? 겨울에는 당연히 쉬겠죠? 쉬겠죠. 네. 예를 들어서 곰이 겨울잠을 자는데 거기다가 보일러를 틀어주는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재는 추운 베란다나 열이 좀 없는 곳에다 보관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겨울잠을 충분히 못 자면 분재는 봄에 힘차게 새순이 나와야 되는데 힘이 약하니까 쭉 뻗지 못하고 약하게 나오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그런 형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춥게 기르고 자랄 때는 또 열심히 비배를 해주고 네. 그런 어떤 그 강약 조절의 포인트가 중요한 그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나눴는데 네.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네, 이렇게 소사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나무의 관리는 365일 빼놓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나무 관리는 정말 그 한시도 쉴 틈은 없다. 그 대신 어느 정도의 또 자조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푸르다에서도 분재 전문가 과정 또는 사업자 과정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을 듣게 되신다 그러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나무 관리뿐만 아니고 배양법 그리고 수영을 좀 더 완성을 시켜서 본인만의 작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실합니다. 많은 신청 바라겠고요. 그래서 클래스를 들으시게 된다면 정말로 분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뿐만 아니고 준 전문가 정도의 레벨에 올라오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재미있는 분재 소재를 가지고 같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